안녕하세요. 미미의 꿈꾸는 다락방 책 읽어주는 미미입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 그 네 번째 이야기 이상한 유언장. 어터스는 닭 쫓던 개처럼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그러다가 정신을 차린 뒤 느릿느릿 걷기 시작했다. 그러나 두세 걸음 걷다가 다시 멈추어 서서 이마에 손을 짚고 한참 생각에 잠겼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남자의 정체를 알 수가 없단 말이야. 어터스는 어려운 문제에 해답을 풀듯 곰곰이 생각하다가 걸음을 뗐다. 하이드는 창백한 얼굴에다가 난쟁이처럼 키가 작은 남자였다. 분명히 정상적인 사람은 아닌데 어디가 어떻게 이상한지는 좀처럼 알 수가 없었다. 더군다나 무엇보다도 기분 나쁜 건 그 기묘한 웃음소리였다. 그 웃음소리는 겁쟁이 같은 두려움과 거만함이 한데 뒤섞여 있는 듯 기묘했다. 게다가 거칠거칠한 쉰 목소리로 마치 속삭이듯 더듬더듬 말하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이거 하나에서 10까지 모든 게 다 마음에 들지 않는군. 어터스는 고개를 절레절레 내젓다. 도대체 그 소름 끼치는 불쾌감과 공포는 무엇 때문인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건지 도무지 설명할 수가 없었다. 정말 이상하군. 뭔가 비밀이 있는 녀석이야.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 녀석은 사람 같지가 않단 말이야. 동굴 속에서 살다가 나온 원시인이나 짐승 같기도 하고 말이야. 아니면 마음속에 악마가 도사리고 있다가 몸 밖으로 뛰쳐나와 저렇게 이상한 모습으로 된 건지도 모르지. 어쨌든 지킬이 불쌍하군. 이봐 지킬, 자네의 그 새 친구 얼굴에는 악마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걸 아는가? 어터스는 그렇게 속으로 중얼거리면서 골목길의 모퉁이를 돌아 오래된 집들이 늘어서 있는 옆 골목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한때 아주 크고 멋있었던 대저택들이 낡고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지금은 대부분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값싸게 방을 빌려 살고 있었다. 그런데 그 길모퉁이에서 두 번째 집은 아무에게도 빌려주지 않고 아직도 어떤 사람이 깨끗하게 단장을 해가면서 살고 있었다. 그 현관문은 유난히 화려하고 웅장하게 장식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얼음에 가려서 작은 창문 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어터스는 그 집 앞에 서서 문을 두드렸다. 곧 단정한 차림의 하인 하나가 문을 열고 나왔다. 지킬 박사는 있는가, 폴? 어터슨이 큰 소리로 물었다. 어터슨 선생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인은 반갑게 어터슨을 맞이하고는 현관 옆에 있는 작은 방으로 안내했다. 그곳은 낮은 천장에 아담한 난로가 놓여있는 아늑한 방이었다. 방 안에는 값비싼 참나무로 만든
화려한 가구가 놓여 있었다. 이 방에서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식당 쪽에서 기다리시겠습니까? 여기가 좋아. 고맙네. 어떠스는 난로 옆으로 다가가 푹신한 의자에 앉아 새삼스레 방 안을 두리번 둘러보았다. 이 방은 지킬 박사가 자기 마음에 들도록 꾸며놓았는데 어떠슨 또 런던에서 가장 아늑한 방이라고 늘 말했었다. 그러나 오늘 밤은 어찌된 일인지 이 방에 들어와도 기분이 그리 좋아지지 않았다. 그 하이디의 얼굴이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일까? 어터스는 어쩐지 이 방마저 으스스하고 음침한 느낌이 들었다. 번지르르하게 닦아놓은 옷장에 아른아른 비치는 그림자도, 천장에서 하늘하늘 춤추는 불빛의 그림자도 뭔가 무서운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잠시 뒤에 폴이 들어와서 지킬 박사가 나가고 없다고 알려주었다.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혀 있던 어터스는 도리어 휴 하고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런데 폴, 조금 전에 하이드 씨가 낡은 실험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는데 지킬 박사가 없을 때 그렇게 들어가도 괜찮은 건가? 예, 하이드 씨는 항상 그 방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네 주인은 그 남자를 무척 믿고 있는 것 같군. 어터스는 낮은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말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주인님은 저희들에게 하이드 씨의 말씀대로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폴, 나는 아직 이 집을 드나들면서 하이드 씨를 만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아마 그러실 겁니다. 하이드 씨는 여기서 식사를 하시는 일이 한 번도 없으니까요. 저희들도 이쪽 집에서는 하이드 씨를 본 일이 거의 없답니다. 그건 하이드 씨가 대개 저쪽 실험실만 드나들기 때문이지요. 그런가? 그럼 잘 쉬게, 폴. 안녕히 가십시오, 어터슨 씨. 어터슨은 터벅터벅 무거운 마음으로 그 집을 나왔다. 가엾은 지킬. 어터슨은 자꾸만 지킬 박사의 일이 마음에 걸렸다. 아무래도 걱정이 되는군. 혹시 지킬에게 대단한 곤란한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지킬도 젊었을 때 마음껏 놀았던 적이 있었지. 그래, 그때 저지른 부끄러운 일이나 죄 때문에 하이드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지도 몰라. 그러나 그건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 아닌가. 하긴 아무리 오래전 일이라도 하늘의 뜻에 따라 지금에 와서 벌을 받을 수도 있겠지. 어터스는 자기 생각이 틀림없다고 느꼈다. 그래, 지킬은 틀림없이 아주 오래전에 저지른 죄, 아무도 모르게 마음속에 꽁꽁 감추어두었던 부끄러운 행동 때문에 이제야 벌을 받고 있는 거야. 그 옛날에 저지른 죄 때문에 지금 심한 고통에 빠져 있는 거라고. 이런 생각이 들자 어터스는 자기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슨 부끄러운 짓이나 나쁜 행동을 하지 않았는가 하고 생각해 보았다. 어터스는 갑자기 상자 속에서 용수철 달린 인형이
튀어나와 사람을 놀라게 하듯이 까맣게 잊고 있던 그 옛날 자기가 저지른 잘못이 갑자기 튀어나오지 않을까 하고 두려웠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어터슨의 과거에는 그런 잘못은 없었다. 아마 그처럼 그렇게 아무 부끄러움이 없이 지난 시절을 되돌아볼 수 있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것이다. 어터슨은 다시 하이디에 대해서 생각했다. 그래, 하이드라는 사람을 조사해보면 뭔가 어마어마한 비밀이 드러날지도 모른다. 그것도 틀림없이 악질적인 비밀이 말이다. 그의 고약한 얼굴로 봐서 틀림없이 무시무시한 비밀을 가지고 있을 게다. 만약 지킬한데 어떤 잘못이 있다 해도 그건 하이디의 비밀에 비하면 하늘과 땅만큼 큰 차이가 나겠지. 하여튼 이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어. 그런 무서운 녀석이 지킬과 친하게 지낸다는 생각만 해도 소름이 오싹 끼치는 일이야. 어쩌면 지킬의 목숨이 위험할지도 모르겠군. 그래, 저 하이드란 녀석이 만일 유언장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큰일이야. 조금이라도 빨리 유산을 받고 싶은 나머지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자는가? 그렇다면 내가 지킬을 도와주어야 하겠어. 하지만 만약 지킬이 내 도움이 필요 없다고 거절하면 어쩐다? 어터스는 유언장 속에 있는 글귀를 떠올리며 부르르 몸소리를 쳤다. 2주일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 지킬 박사는 자기 집으로 대여섯 명의 친구들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그는 때때로 즐거운 파티를 열어 친구들을 초대하곤 했는데 거기에 모인 손님들은 모두 훌륭하고 유명한 사람들이었다. 게다가 모두 술을 좋아해서 모이기만 하면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며 술을 마시곤 했다. 어터스는 흥겨운 파티가 끝난 뒤 일부러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이건 별로 특별한 일은 아니었다. 지킬 박사는 이처럼 무뚝뚝한 변호사 어터슨을 좋아해서 다른 손님이 돌아간 뒤에도 좀처럼 그를 놓아주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날 밤도 마찬가지였다. 이 집의 주인인 지킬 박사는 50살이라는 나이에 비해서 몸집이 매우 건장했으며 수염도 기르지 않았다. 어리를 보아도 빈틈이 없어 보였다. 그러면서도 지킬 박사는 누구보다 학문 연구에 열심이었고 학자적 재능이 뛰어나며 품위를 지닌 훌륭한 사람이었다. 어터슨은 지킬 박사와 단둘이 난로가에 마주 앉았다. 지킬 박사의 얼굴에는 어터슨에 대한 따뜻한 우정이 또렷이 나타나 있었다. 이복의 지킬, 나는 자네와 조용히 할 얘기가 있다네. 어터슨이 먼저 말을 꺼냈다. 실은 그 유언장에 대한 일이야. 유언장이라는 말에 지킬 박사는 빙글에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터슨, 자네에게 그런 유언장을 떠맡겨서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네. 아무튼 운이 나빴다고 생각해주게나. 만약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그 유언장 때문에 가장 괴로움을 당할 사람이 자네라는 걸 나도 알고 있다네. 그 고지식한 학문을 고집하는 레니언도 마찬가지겠지만 말세. 하지만 그 친구의 경우는 유언장 때문이 아니라 내 학설 때문에 그렇겠지. 그는 늘 내 이론이 아주 황당하고 엉뚱한 학설이라고 말하곤 했지. 물론 그는 훌륭한 학자지. 그런데 어떻슨 그렇게 눈살을 찌푸리지 말게. 레니언은 정말 훌륭한 친구라고 생각해. 나는 언제라도 그를 기꺼이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네. 그러나 그가 좀 외골수이기도 하고 아량이 모자라는 학자라는 내 생각에는 변함이 없네. 그래서 레니언에게 실망한 것도 사실이야. 지킬, 그 의견에만은 동의할 수가 없군. 어터스는 지킬 박사가 오랜 친구인 레니언에 대해 하는 말을 받아주지 않았다. 아, 그래. 유언장에 대한 이야기라면 자네가 무슨 말을 할지 나는 이미 다 알고 있다네. 전에도 한번 유언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지 않나. 지킬 박사가 조금 섭섭하다는 듯이 말했다. 그렇다면 나도 할 이야기가 있다네. 나는 얼마 전에 우연히 하이디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네. 이 말을 듣자 지킬 박사의 얼굴이 눈에 띌 정도로 확 변했다. 갑자기 입술이 파래지더니 눈초리가 험악해지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그 이야기라면 이제 더 듣고 싶지 않네. 그 이야기는 꺼내지 않기로 약속하지 않았는가? 지킬, 내가 들은 이야기는 정말 끔찍했다네. 어떠스니 조용하게 말했다. 그런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다네. 자네는 지금 내 입장이 어떤지 전혀 모를 걸세. 지킬 박사는 어쩔 줄 모른 채 화를 내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그래, 어떻슨. 사실 지금 나는 무척 곤란한 입장에 빠져 있다네. 매우 이상하고도 귀괴한 사정이야. 자네는 상상도 못할 그런 문제라네. 그래, 그걸 누구에게 이야기해보았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아주 곤란한 문제야. 지킬, 우린 오랜 친구 사이 아닌가. 더군다나 자네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지 않은가. 나는 그 누구보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이 기회에 모든 걸 속 시원히 털어놓는 게 어떤가. 나는 틀림없이 자네의 그 어려운 사정을 후련하게 해결해 줄 수 있을 걸세. 어터스는 안타까운 듯 말했다. 어떻게든 친구의 딱한 처지를 도와주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킬 박사는 고개를 저었다. 어터슨, 그렇게 말하는 자네의 마음은 정말 고맙네. 뭐라고 감사의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맙게 여기고 있어. 사실 나는 자네를 진심으로 믿고 있네. 하지만 이 문제는 자네가 상상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거야. 또 그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아. 그래, 좋아. 자네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한 가지만 이야기해주지.
나는 당장이라도 하이드를 쫓아낼 수 있어. 이건 거짓말이 아닐세. 이야기가 나온 참에 한 가지만 더 말해줄까? 어떻슨,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내 개인적인 일이네. 그러니 여기서 더 이상은 참견하지 말아주게. 어터스는 한동안 난로불만 쳐다보며 골똘히 생각에 잠겼다. 알았네. 자네 말을 믿겠네. 한참 후 어터스는 무겁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자 지킬 박사가 사정하듯 말했다. 어터슨, 자네에게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일이 있네. 기왕 이야기가 나온 김에 다 말하지. 난 가엾은 하이드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네. 그래서 불쌍한 하이드를 힘 닿는 데까지 도와주고 싶다네. 언젠가는 자네도 지금의 내 기분을 이해할 수 있을 걸세. 그래, 자네가 하이드를 만났다는 걸 알고 있어. 혹시 하이드가 자네에게 신뢰되는 일이나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군. 하지만 어떻슨, 만일 내가 저 세상으로 가게 되더라도 부디 그를 용서하고 그의 권리를 인정해 주길 바라네. 이 모든 사정을 알게 되면 틀림없이 자네도 내 마음을 이해해 줄 것이네. 자네가 그 약속만 해준다면 나는 무거운 짐을 하나 벗어놓은 듯 홀가분해질 거야. 지킬, 뭐라고? 나더러 그를 받아들이라고? 하지만 난 도저히 그를 좋아할 수 없을 것 같네. 그러니 나에게 그런 말은 하지 말게. 나는 겉으로라도 그런 일은 할 수 없다네. 아니, 억지로 그를 좋아해달라고 부탁하는 건 아닐세. 지킬 박사는 어터슨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다만 공정한 처분을 해주면 좋겠다고 부탁하는 것일세. 내가 이 세상에서 없어지면 나를 위해서 그를 도와주라고 부탁하는 거야. 어터스는 지킬 박사의 간절한 부탁을 받고 어쩔 수 없다는 듯 한숨을 푹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럼 약속하지.